30번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번 지문은 3월 모의고사 중에서도 오답률 전국 1위예요.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특히나 이제 어휘 파악하는 문제, 낱말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 쓰임이 잘못된 걸 찾으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집중해서 공부하는 단어의 의미하고 문장의 해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단어 실력이 부족하고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면 100%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된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봐서 거의 한 5년에서 6년도 영어 공부를 해봤을 텐데 가장 많이 공부하는 방법이죠.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 항상 전형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오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 유형별로 잘 분리해서 어떤 유형에서는 A라는 유형은 A라는 접근법이 맞고 B라는 유형에서는 B라는 접근법이 맞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여러분이 좀 더 손쉽게 정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문장의 개수를 봐도 문장의 길이 한번 볼까요? 문장의 길이를 보면 이게 첫 문장 하나죠.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또 길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 세 개의 문장,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개수는 얼마 안 되죠. 9개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 9개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게 된다면 문장 하나하나 해석은 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읽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낱말에 쓰이면 어떻게 푸느냐? 낱말에 쓰이면 이런 식으로 풉니다.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 영상을 한 번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낱말에 쓰이면 일단 밑줄 그어진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문장의 해석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단어의 의미 알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니까 우리는 문장 5개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방금 9개 문장에 서로 그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5개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experience는 경험이라는 뜻이 있고요.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도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소유격이 명사 꾸며주고 형용사도 명사 꾸며주니까 명사로 쓰여 있는 거예요. 다음 가겠습니다. rise라고 나왔는데 rise는 오르다 라고 해서 만약에 rise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는데 rise, 오르다, 자동사, 3단 변화 rise, rose, risen 이렇게만 알아도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거든요. 이건 모르고 단어 뜻만 오르다라고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고1, 고2가 본다면 이렇게만 알아도 아직은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있는데 고3인데 이것만 안다? 조금 심각합니다. 뒤 것까지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알면 진정한 수험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연관돼서 시험에 나올까? 그것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파악을 하거나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파악하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은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rise, 연관되는 단어들은 raise하고 arise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raise 하게 되면 올리다 혹은 키우다, 양육하다라는 타동사가 되고요. arise는
발생하다 라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3단 변화까지. raise는 3단 변화, 규칙 변화니까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되고요. arise는 arose, arisen. 요거까지 했을 때 비로소 수험생다운 학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로 쓰였구나. 물론 여기 이 어휘 낱말의 쓰임 문항에서는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출제 의도가 바로 그거니까. 하지만 이 동사가 단어의 쓰임에서만 나오란 법은 없잖아요. 그쵸? 어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다른 유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이 단어의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까지다 라고 알아둬야 어떠한 유형에서 출제가 되건 간에 여러분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번 가겠습니다. intend라는 동사인데요. intend는 의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형은 intention 이렇게 되죠. 의도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4번에 lack 그러면 부족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주의해 두세요. 다음 disappoint.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 라는 타동사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be disappointed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말고 I am disappointed 이렇게 많이 해서 나는 실망했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disappointed라는 단어를 실망한 뭐 이렇게만 외우고 있다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be disappointed, BPP 수동태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disappoint가 수동태 형태로 쓰인 거니까 이건 타동사겠구나라고까지 확장을 시켜줘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동사니까 BPP라는 수동태가 가능한 거잖아요. 왜?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문법이기 때문에 타동사가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타동사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단어의 의미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the majority of the messages 이게 주어고요. 동사가 com입니다. We receive 우리가 받은 많은 메시지들 무엇에 대해서 전치사 about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 투부정사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은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중요한 구문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Not A but B 구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가? Granny는 할머니 grandmother의 약간 애교 섞인 버전. 우리가 father를 dad라고 하는데 daddy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grandmother를 줄여서 granny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경험,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 게 아니라 from advertising executives, executive 경영진 이런 말이니까 광고 경영진, 뭐 광고를 만든 사람들, 광고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온대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hoping 희망하는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제품을 팔고자 희망하는 광고주들 그렇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건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일까요? 익스피리언스를 맞게 쓰여 있는 걸까요?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낱말의 쓰임에서 1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이것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장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보류로 놓고 가세요. 그럼 우리 딱 첫 번째 문장 해석했잖아요. 그죠? 1번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문장 해석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고 3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4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 좀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체 9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5개의 문장만으로
요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져주려고 합니다. 충분해요. 좀 불안해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 안 된 문장도 저는 다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언제나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하게 되면 해석해도 괜찮아요. 불안하면 해석해야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언제나 부족해요. 좀 빠듯해요라고 한다면 읽지 마세요. 이걸까지 읽어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5문제 이상 남아요. 끝나는 시간은 1분 30초밖에, 1분이나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가 5문장 이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안에 문항을 일단 풀이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답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선생님 저는 잘 찍어서 그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언제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다시 본문에서 돌아와 봐서 1번 experience는 일단 보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보호 and가 연결해 주는 거 주어 we by가 꾸며주고요.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 우리가 구매한 제품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광고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구매한 모든 제품이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이는데 긍정문에 쓰일 때는 모든 혹은 어떠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한 모든 제품이 실제로 deliver, 배달해준다,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약속된 지속가능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저게 좋은 삶이구나. 아주 세련된 TV나 가전제품 같은 거,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제품을 내가 구매할 수 있어야 좋은 삶을 사는 거구나. 근데 샀더니 썩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매한 모든 제품이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렇게 들진 않지만 그 광고가 약속한 지속가능한 만족감은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 그 정도를 만족하고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subsequent sales figure 이 이후에 이런 말입니다. 이 차후에 판매 수치는 이처럼 올라갑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일단 1번은 보류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광고에서 우리에게 제품을 팔고자 희망하는 광고진들, 그쵸? 광고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얻는다고 했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일단 나대이 법비에서 이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광고한 제품을 산 거예요. 불만스럽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100%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구매한 모든 제품이 실제로 그 광고에서 말한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TV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만일 헷갈리는 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만족감을 주긴 준다잖아요. 그럼 우린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만족감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TV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감을 주면 그 이후엔 TV를 사지 않겠죠. 그럼 만족하면 판매 수치는 떨어지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drop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게 함정이었어요. unsatisfied.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한 학생들 되게 많을걸요. 내가 만족하지 않아서 내가 산 어떠한 제품도 약속된 지속 가능한 만족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그쵸? 긍정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하고 대꾸를 맞추다 보니 이것도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후에 판매 수치는 이에 맞춰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을 부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맞는 걸로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건 틀린 문장이에요. 만족감을 아무튼 주기는 100%는 아니지만 주긴 주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또 figure라는 말이 나오죠. figure는 5, 1 요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명사 뜻 5개, 동사 뜻 하나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 명사 뜻 5개는 인물, 형상, 수치, 표, 그리고 피규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거의 잘 출제 안 되는데 아무튼 요 4개는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면 4, 1로 갈까요? 이렇게 1번은 뭐냐면 동사 뜻. 보통 out이라는 부사와 같이 써서 figure out 이렇게 돼서 이해하다 혹은 알아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 단어의 수치예요. 특징이에요. 그럼 요건 운이 좋게도 두 번째 이 문장만으로도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 1위까지 가는 건 조금 오바다. 왜? 해석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우리의 행동은 shift, 이동하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한대. 어떤 방식? intended manner, 의도된 방식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의도된 방식은 누가 의도하는 거예요? advertising executive가 의도한 방식대로 우리 행동이 이동하는 거죠. 왜? 첫 번째에서 그런 전제를 깔았잖아요. 할머니의 오랜 삶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좋은 삶에 대한 이런 팁을 얻는 게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힌트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도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서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맞는 말이구나.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도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The lack, 부족. 관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명사로 쓰였겠네요. Any research, 조사 부족이죠. 어떤 조사 부족? Correlate A with B, A와 B를 서로 연관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Tooth shade, 치약의 색조, 그리고 삶의 만족감. 아마 제품이 치약인가 봐요. 이러한 치약이 아니네요. tooth, 이빨이네. 이빨 색조와 삶의 만족감.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건 뭐 칫솔일 수도 있고 치약일 수도 있겠죠. 이걸 연결시키는 어떠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이 never mentioned,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데요. 광고하면서 이 TV, A라는 TV가 되게 좋아요라고 하는데 이 TV가 좋다라는 걸 어떤 학자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전문적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냥 화질이 되게 좋아요. 선명해요. 뭐 영화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하지. 뭐 전문적으로 화소가 얼마나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과학적인 근거로 하는 조사들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혹할 정도의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의 색조와 삶의 만족감 사이 어떠한 연구의 부족, 그런 연구는 없는데 마치 이 치아 미백 치약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광고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좀 부족해요. 이렇게 광고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의도가 좋게 말하면 공정성이지만 제품은 잘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번 문장도 3번에 나와 있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겠죠. 중간에 나와 있는 whatsoever는 whatever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구어체에 맞게끔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건데 솔직히 뭐 딱히 해석은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서 correlating부터 satisfaction까지가 이렇게 해서 리서치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having been told라고 나와서 그런 분사로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컴마, 그러면 분사 구문 컴마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거죠. tell이란 동사는 말하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be told라고 하게 되면 듣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들으면서 having pp를 썼다는 얘기는 시제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요건 나중에 문법에서 분사 구문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동사의 ing,
컴마 주어 동사.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사 구문이라고 하잖아요. 분사 구문에서 having pp를 쓴다라는 얘기는 주어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듣는데요. 100번 듣는데 하루에 100번을 듣는데요. 뭘? How to be happy. 어떻게 행복해질 건가를 하루에 100번을 들으면서 우리는 소비한대요. 우리의 much of our lives. 우리의 많은 삶을 뭐 하면서 소비하냐면 ing 하면서 and 또 ing 하면서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spend 시간이나 돈 ing. 이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면서 소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수백 번 들을 수 있겠죠. 왜 광고가 자주 나오면 들을 거 아니에요. 일단 광고에서 그런 팁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광고를 많이 들으면서 듣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소비하는데 뭐 하면서? 필요한 accoutrements, 필요용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면서 광고에서 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좀 실망을 한대요. 어떤 정도로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a package. 포장 안에 있는 인생 만족감을 발견하지는 못해서 실망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아까 제품은 되게 불만족스럽다. 하지만 그 제품 만족감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100% 만족은 못하지만 아무튼 나쁘지는 않다. 좋다.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여러 번 보면서 하루에도 100번 그 광고를 보면 그런 말을 듣겠죠. 이 TV를 사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를 사는 거죠.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또 100% 만족 못하니까 삶의 만족감을 발견하지 못해서 실망하면서 대부분의 삶을 소비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1번부터 5번에서 3번, 2번 문장을 제외하면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해석을 해도 문제 풀이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금 원래 문제 푸는 속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지만 여러분에게 해설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됐어요. 이것도 빠르다고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요 유형별로 하지만 단어 학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석할 때 어떠한 구문을 내가 꼭 파악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단어의 뜻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아주 다양하게 여기에 다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1 때부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고 고3인데 여러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학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